2차 전지가 워낙 뜨거운데요. 네, 2차 전지 다음은 뭐지? 이런 생각을 미리 하는 분도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뭐 IT 이런 쪽이 뭐 신재생 이런 쪽을 많이 하는데요. 서정진 명예회장이 돌아오면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의미와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도 2.5%,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10%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 서정진 명예회장의 컴백에 영향이 아직까지 제기되는 건데요. 얼마 만에 지금 돌아오는 거고 이유는 뭡니까? 2년 만에 복귀죠. 네. 2021년 3월 달에 명예회장으로 경영진에서 서로 물러난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네. 딱 2년 만인 2023년 셀트리온 그룹의 3사의 등기임원 그리고 의장으로 이제 복귀한다고 어제 8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네. 뭐 목적이야 하나겠죠. 구간이 명간이다. 네. 셀트리온의 그간 2년간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서정진 회장이 물러나고 나서 2020년 12월 7일 날 4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뭐 15만 원 정도 하니까 네. 셀트리온이 얼마큼 떨어진다는 뭐 보시면 알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셀트리온이나 바이오 쪽에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네, 그 중요한 시점,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부분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뭔가 가지고 가야 될 시점에 복귀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전문 경영인과 자녀들에게 이제 경영 수업을 시키고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좋은데 돌아올 만큼 사실은 원하는 만큼은 기업이 잘 안 돌아간다는 의미죠. 네, 예. 그러면 서정진 명예회장이 돌아와서 이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크게 세 가지 역할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뭐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떨어진 주가를 회복시키는 게 지금 미션이고, 두 번째는 그 주가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되게 부재했는데 이거에 대한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룹 3사 합병, 이 세 가지 미션이 이제 주요될 것 같습니다. 우선 셀트리온의 주가 하락은 뭐 셀트리온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뭐 이 최근에 2차 전지 막 이런 뭐 테마성 이야기를 하지만 바이오 이야기를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자본시장에서. 시장 영향, 금리가 상승하니까 이제 바이오 성장도가 그렇죠. 늘리고 이런 전체적인 영향도 있죠. 그러니까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자본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하고 맞물리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렇지만 셀트리온 자체도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몇 가지 이슈가 있어서 떴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셀트리온이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그 시장 확대성에 한계가 있었고, 그때 이제 자체 백신 개발한다고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다 성과가 없었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주력으로 팔리는 램시마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매출 성장세는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한 그 추가적인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어떤 회복,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너무 단순해 있어서 포트폴리오의 약간 다양성의 구상,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서정진 회장이 가지고 앞으로 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이슈 가운데 아까 이제 3사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사 합병 얘기는 그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고 추진을 하는 것 같으면서 또 이 이야기가 좀 쑥 들어갔습니다. 뭐 못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이게 2020년에 지주사를 설립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은퇴를 하셨거든요. 사실은 지주사 설립이 완전 완성되고 매출이 괜찮았으면 아마 저는 서정진 명예회장이 다시 복귀하지 않았을 거라도 봐요. 그런데 이제 그 현재 지배 구조를 보시면 현재는 그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두 개의 지주회사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중에 핵심은 셀트리온 홀딩스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메인이거든요. 그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직접 지배하고 있는데 이 세 개를 합병해서 지주사를 새로 만드는 구조인데 요게 지속적으로 문제된 이유가 내부 거래, 그리고 이게 뭐 분식회계까지 논란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3월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이제 더 벗어난 거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작년에 한 셀트리온이 자사주를 155만 주 정도를 다시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다시 3사 합병이
탄력이 붙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서정진 명예회장이 복귀를 하면서 그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린 곳이 3사입니다. 그리고 이 세 곳의 공동의장을 다 맡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3사에 대한 합병이 구체적이 될 것이다라고 시장을 읽고 있고, 뭐 일부 주주 사이에서는 이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합병을 하려면 그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유리하게.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올리는 거 아니냐 의혹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3사 합병은 굉장히 원래는 구체적인 액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일부러 주가를 그만큼이나 떨어뜨리겠어요. 그렇죠. 많은 그죠? 네. 뭐 그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시점은 되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주가 많이 떨어져서 보통 이제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또 그 자녀들한테 지분 상속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상속세 적게 내려고요. 그러게요. 네. 자, 본업의 얘기를 좀 들어오게 되면요. 램시마 SC 제형, 램시마 SC 얘기가 지난번에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FDA 승인이 아직 안 된 모양이군요. 네. 그다음에 휴미라 시밀러, 유플라이마, 네, 이런 그 핵심 제품들, 네, 상황이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 네. 둘 다 미국 시장 확대에 지금 탄력을 붙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핵심은 저 유플라이마인 것 같아요. 저게 유럽 쪽에는 일부 팔리고 있거든요. 유럽은 사실은 다 받았고 이제 그게 미국 시장 진출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 시장에 갔는데 유럽 시장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았어요. 역시 이쪽은 관절염 시장이라서 이 관절염이라는 게 결국에는 좀 노화된 국가에 훨씬 많이 중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성부를 봐야 되는데 지금 FDA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FDA 승인이 되면 주가에 조금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장이 하나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셀트리온이 뭐 그 외에 뭐 바이오시밀러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저거 외에 미국의 FDA에 허가 신청을 한 게 5개예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5개까지니까 가장 많은 지금 바이오시밀러를 미국에 신청한 거라서 요 중에서 몇 개라도 터지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현재 매출이 지지부진한 것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5개 정도 신청한 거라서 요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사실은 바이오시밀러에서 CMO를 하면서 CDMO 이런 식으로 사실은 좀 전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셀트리온은 그것도 그렇지만 신성장 동력으로 신약 개발을 좀 하겠다는 의지도 있다고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이 한두 개의 포트폴리오 가지고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스스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중기적인 것들을 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 것 같은데 어쩌면 만약에 셀트리온이 다시 회복한다면 이 단기, 중장기 성장 동력을 다 갖고 있어서 회복한다면 저는 굉장히 성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표에 보시면 현재 진행 중인 신약들은 우선 CT720이라고 해서 심일관계 희귀질환 이거든요. 요게 일단은 이상이 지금 일상이 진행 중이고, CTP27이라고 해서 인플루엔자 독감도 완료 중인데, 인플루엔자 독감은 저게 mRNA 방식과 다른 방식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감 백신을 신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인플루엔자니까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유방암이라든지 비형 간염 같은 것도 비공개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크게 보면 그 이전에 셀트리온은 뭐 램시마 정도의 특정 분야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셀트리온 움직이는 걸 보면 일단 항체 약물 집합제라는 거하고 이중항체하고 mRNA 두 가지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중항체를 가지고 있으면 항암 쪽에 굉장히 강하게 되고, mRNA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셀트리온이 작년 5월달에 2021년 5월달에 미래에셋 그룹하고 영국 ADC 개발사 익수다 테라피오틱스를 지분을 투자를 했거든요. 4,700만 달러를 주고. 이런 것들도 기존의 셀트리온이 하던 플레이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시면 ADC라든지 이중항체라든지 mRNA라든지 다 미국의 외국 기업들과 합작을 해서 간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CDMO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조 쪽에 중심을 둔다면 셀트리온은 그전에 그렇게 갔다면 지금은 신약 개발 쪽으로 훨씬 더 많은 보폭을 하고 있다. 이것 중에서 한두 개 간다면 같은 바이오 시밀러지만 조금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게 실적은 멀쩡하고 잘 나가는데 주가가 밀릴 가능성은 적잖아요. 그죠? 네, 실적인데 그렇죠. 보면 뭐 역성장한 건 아니네요. 매출이나. 그러나 이제 사실 이런 기업들은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쭉쭉 늘어나줘야 되는 건데 네. 거의 좀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된 그런 느낌은 듭니다. 실적 좀 체크해 주세요. 지난해 매출은 뭐 최대였어요. 사실은 2조 2,839억이니까 최대였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13% 줄었다는 게 좀 아픕니다. 특히 4분기가 더 아픈데 4분기에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64%나 감소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램시마4라고 해서 셀트리온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램시마4가 영업이익률이 되게 낮거든요. 저가로 판매한 거라서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 낮은 데다가 특히 이 램시마4를 유럽에 많이 판매했는데 유럽 쪽에 그 직판 전환을 하면서 파트너스하고 보상 비용, 뭐 인건비 등이 다 이제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당기 순이익은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향후의 전망의 핵심은 역시 아까 그 초대 말씀드린 대로 유플라이라마가 미국 FDA 승인이 되느냐. 그리고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있느냐. 요게 이제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정진 회장의 복귀로 주가가 다시 이제 얼마나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 3일 오른 거 이런 거 말고요. 그죠? 그렇죠. 네. 그동안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한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기대감이 현실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까.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것은 서정진 회장의 복귀설로 인해서 순간 복귀지만 1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4분기 연장선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안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하반기에 되면 이 FDA 승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주가 회복의 이벤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 상반기에 만약에 지배구조 개편까지 이루어진다면 이벤트는 두 개가 되겠죠. 미국 FDA 승인 이벤트와 지배구조 개편 이벤트가 있어서 이 두 가지 이벤트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이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네. 올드보이가. 그래서 사실 뭐 대단한 거죠. 서정진 회장이 돌아왔지만 넘어야 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요. 조금 보겠습니다. 그 밖에도 뭐 바이오 쪽에 사실 뭐 여러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주요 기업들 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정진 명예회장의 컴백과 함께 셀트리온 그룹주 점검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